한국인이 흑인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뭐 신라 시대 때 뭐 아랍 사람들도 왔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의 어떤 타자와의 만남의 경험 뭐좀 한번 재밌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흑인을 좀 접촉하고 만나게 된 것이 한국 전쟁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사실은 뭐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왔지만 아마 흑인에게도 어쩌면은 그 처음 아시아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뭐 지고 한국 전쟁, 이긴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쨌든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한국인들의 흑인 체험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기지촌, 저도 어렸을 때 기지촌 도시에서 자라 어릴 때 그 백인 흑인들이 그 우리 한국인 여인들하고 동거하고 뭐 살고 이런 거 어릴 마음에 볼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그 경험이 긍정적 경험보다는 좀 부정적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은 십계명과 끊임없는 역사에 대한 그 기억, 그 소위 역지사지가 종교화돼서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역지사지 혹은 뭐 홍익인간, 뭐 또 인내천, 뭐 동학대 흑인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정신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정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이미 됐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오히려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경험이 이제 확대되니까 저는 좀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이긴 좀 하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의 그 한국인의 인종주의, 그것은 문제에서 2007년인가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사실 한국의 그 순혈주의나 한국인의 독특한 인종주의에 대해서 그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200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훨씬 더 우리 한국 사회가 개방적이고 좀 다문화가 우리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한국은 순혈주의를 얘기하는데 순혈은 아니다. 그렇죠. 단일 민족은 네. 맞다. 네. 그리고 오히려 최근의 그 DNA 분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경시하는 동남아계다. 한국인은 동남아, 남방에서 베트남 쪽하고 가장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남족이죠. 네. 안남국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종주의에 빠져 있다는 건 굉장한 넌센스인 것 같고요. 인종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게 또 인권 문제입니다. 인종주의와도 다른 우리 같은 그 인간 안에서 유엔에서 꾸준히 우리나라에게 인권 개선 권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동복지법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 우리가 잘 알지만 장애인 시설에 관한 문제, 주거 문제, 또 최근에는 기업 인권 경영이라는 문제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인권이라는 문제가 아주 세세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그 3월 자료를 보면 이주민들의 68.4%가 한국이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그 공무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89.8%가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보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개선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종주의에 많이 치우쳐서 우리 백인들의 그 특별한 그 우월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